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고등수학 상 정석 7일차 정주행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하느라고 이제 그 하를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상 부분을 또 해드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상 부분을 또 이렇게 7일차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2차 방정식 내용을 이제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방정식이 어떻게 성립하고 또 해를 찾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해 보시면서 공부 실력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그럼 108페이지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배울 게 뭘까? 바로 등식이죠. 자, 등식이 뭡니까?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배웠어. 그지? 뭐야? 하나는 항등식. 그죠? 또 하나는 방정식이지. 자, 항등식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죠? 좌변, 우변 갖기 위해서는 바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 구하는 문제가 바로 항등식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바로 x값 또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 근, x,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 것을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근데 왜 근을 x라 했나요? 뭐 k도 있고 a도 있는데 그 많은 문자 중에서 왜 하필 x인가요? 그래. 사실 데카르트가 그 책을 맡겼대요. 어디다가? 인쇄소에 맡겼는데 그날 따라서 x 문자가 많았대. 그래갖고 이 문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해가 x 됐다는 말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수 구하는 문제 항등식, 방정식은 해, x를 찾는 거에 목적이야.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본은 뭘까? 등식이야, 등식. 성질을 모르면 풀 수가 없지. 그죠? 양쪽 a랑 b랑 같을 때 같은 값을 더해도 같겠죠. 기본 성질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죠? 자, 같은 값을 빼도 좌변, 우변 어때? 같아요. 왜? a,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값을 더해도 같고 빼도 같다는 건 알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같은 값을 더해도 같다는 사실이야.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같은 값을 나누어도 같은데 이 나눗셈 할 때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Watch out. 그지? m 값이 0 되지 말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분모는 절대 0 돼서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체크해 가면서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식 요식입니다. 바로 1차식인데 1차식에서 앞에 어떤 개수가 문자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보세요. ax equal b 돼 있다 이거야. 요 개수를 우리가 문자 개수라 불러요. 그죠? 문자 개수다. 자, 이게 나왔을 때 이게 기본인데 요걸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이 공식 꼭 외우고 들어갑니다. 알습니까?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1번. 그죠? a 값이 0 되지 말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a를 나누어서 그죠?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란 말이 0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요 말을 해놓고 문제를 써줘야겠죠. 이럴 때 해가 몇 개입니까? 해는 한 개죠. 그래서 해를 한 개 갖는 조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세요. 이렇게 식 나왔을 때 해를 한 개만 갖는 조건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 a 값이 0이면 그치? 이분법이야. 둘 중에 하나죠. 0 안 되거나 0 되거나 합니다. 간단하지? 그러면 얘가 이미 0 됐다는 얘기니까 0 곱하기 x 이꼴 b가 될 텐데요. 얘는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거야. 이 b 값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b 값도 동시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0 돼버리면. 자, 0 곱하기 x 이꼴 0이 돼갖고 이 x에는 누가 와도 관계없겠지. 1이 와도 되고 2 와도 3 와도 되고 그죠? 어떤 값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좌변, 우변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다. x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 답을 쓰는 방법. 그지?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 수 전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다. 그죠? 모든 실수 x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지? 또는 너무 많으니까 못 정하겠지? 못 정한다 해갖고 부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아니 불자 아니에요. 그래서 못 정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1번, 2번 갈라질게요. 자, b 값이 0 아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보세요. 0 곱하기 x는 b가 됐어. 항상 좌변은
이 앞에 0 때문에 항상 0 돼버리잖아. 근데 얘는 0 아니라 했단 말이야. 절대 뭐 1이 올 수 있어? 2이 올 수 아무도 올 수 없죠. 그죠? 어떤 값이 온다 하더라도 좌변, 우변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성립이 뭐야? 좌변, 우변 같은 걸 성립이라 그래.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하거든. 해가 없어요. 얘를 성립하기 위한 x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가 뭐야? 해가 없다지. 그죠? 해가 없다 이거는. 응? 해가 없다 같은 말 뭐야? 근이 없다 또는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없으니까 불능 그래.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아니야? 이제 불능.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수능이 아니고 불능이야. 알겠니? 불능. 이거 수능이 어떻게 어렵다 그랬지? 하여튼 간에 얘들아 앞으로 수능 어려우니까 수학 잘해야 돼. 알겠죠? 하여튼 그러면 이 결론이죠. 보세요. A값은 0 되는 조건에서 B까지 0 되면 그러니까 둘 다 0 돼 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고요. 얘는 0 되는 상황인데 얘가 0 아닐 때는 해가 없다. 이 둘밖에 없어. 얼마나 간단해. 크게 보면 세 가지야. 그지? 이거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총 세 가지입니다. 꼭 배울 수 있겠죠? 우리 결론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은 결론 되기 정석. 그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럴 때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그죠? 해가 없다가 되겠고요. 둘 다 0 될 때, 양쪽 다 0 될 때, 그때가 해가 너무 많다,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드바이스 한번 가볼까요? 어드바이스는 볼 필요 없고,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 자, 이제 기본 문제 7-1번부터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7-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자, 1번을 풀 텐데, 첫 번째 할 일은 정리해 갖고, 그죠? 우리가 x에 관한 1차씩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일단 분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ax -a 분배했죠? 네. 그 다음에 x는 전부 다 좌변에, x 아닌 값들은 우변에 이렇게 몰아서 정리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x는 좌변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x 아닌 a는 우변으로 보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돼. 자, ax-x 이꼴 a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 틀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는 게 기본 틀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을 묶어볼게요. a-1의 뭐야?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때 이제 앞에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이거죠. 그지?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어요. 이겁니다. a 값이 1 아니라고 할 때는요. 이게 0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0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0 아닐 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x를 구하면은 얘를 밑으로 보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a-1분의 a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a가 1이면 어떡하죠? 그거 넣어보세요. 1 넣어볼게. 넣었어. 그럼 얼마야? 좌변은 0 곱하기 x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 1 대입해봐. 3. 야, 이거 성립할 수 없지. 그죠? 얘는 3이잖아. 얘는 0 되거든. 항상 얘 때문에. 그러니까 x에다 1, 2, 3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절대 같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해가 없다 그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이런 경우가 해가 없는 조건이야.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0인데 얘는 0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가 해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모양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푸는 방법인데요. 혹시 선생님이 높아심, 우리 할머니의 마음으로 자, 혹시 이거 나누는 거 모르는 분 계실까봐 선생님이 이거 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저는 왜 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자, 아까 얘기했죠? 등식 성질, 그죠? 같은 값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그때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그랬지? 0 아니죠, 그죠? 그래서 0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같은 값으로 공평하게 나누었을 때 약분되면서 x는 a-1분의 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런 모양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 겪지 말고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숙달돼서 할 수 있겠지. 얘 어디로 간다? 넘길 때는 분모로 가야지.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혹시나 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해를 구했는데 답은 두 개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답을 쓰시고요. 두 번째, 1이라 할 때는 해가 없다를 써야 정답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얘 풀어보자.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모양 만들어줘야 돼.
x는 x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모아야 돼. 자, ax 마이너스 bx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모습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우변의 식은 뭐 할 수 있다? 느낌 확 오지? 그죠? 인수분해 합쳐공식이에요. a-bx. 자, 인수분해 했더니 a-b, a 플러스 b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값이 어떤 값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 자, 첫 번째 알리에요. 그죠? 얘가 a랑 b랑 같지 않았을 때, 그지? 그럴 때 나눌 수 있다 배웠지?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버리면 x는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0 아닐 때 약분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랑 같을 때, 야, 같을 때는 얘가 0 돼버려요. 그죠? 0 곱하기 x가 돼버리면서 얘도 0 곱하기 0이죠. 얘가 0이니까요. 그죠? 0 되기 때문에 같이 0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해가 엄청 많아. 1, 2, 3, 4 누가 와도 다 성립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린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때 답을 쓰는 방법이죠. 우린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자, A랑 B랑 같지 않다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같지 않다, 같다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같지 않다일 때 약분해서 이렇게 해를 한 개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랑 B랑 같을 때는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이와 같은 식 나왔을 때 일단 순서 이렇게 모양 만든다는 거 그거만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전개해 볼게. 자, 분배해서 a제곱 x 그 다음에 6x 플러스 2 자, 5a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x는 x끼리 모아야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5ax 그 다음에 2는 넘겨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있는 애들만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로 묶어볼게요. 자, 묶을 때 얘네들도 a란 문자도 내림차순 정리. 그래야 뭐가 보입니다. 자, 1차 먼저 써야겠죠. 그 다음에 상수 6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1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린 그래서 자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하십니다. 자, 인수분해 했더니 a 빼기 3. 그 다음에 a-2에 x. a-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어. 이 앞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달라져 볼게요. 첫 번째 1번. 둘 다 0 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지? 동시에. 그죠? a도 3 되지 않고요. 동시에 a가 2 되지 말아야 돼. 이거로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선생님, 저 컴무 쓰면 안 될까요? 안 돼. 알겠지? 수학의 서술형에서 정확히 쓰는 거 원하기 때문에 이거란 말은 동시에란 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0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거 쓰시고요. 그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그지? 이렇게 약분해준다면, 약분한다면 얘만 남겠지. 자, 아니면 x를 구하면 자, 앞에 있는 값으로 나누어 버리면 a 빼기 3. 그죠? a-2분의 a-2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갖고 x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0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얘가 0 될 수가 있고요. 얘가 0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a가 3일 때 해볼게요. 따로따로 해보는 거야. 자, a가 3일 때 3을 직접 넣어보란 얘기야. 3을 직접 여기다가 3을 쏙 넣어. 그죠? 여기다가 a 값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럼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x. 여기다가도 같이 동시에 같이 a 값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얼마? 1 되겠지. 그죠? 해가 없다. 오케이. 이제 알겠지? 얘는 뭐라고? 해가 없다. 그지? 귀찮은 사람들은 여기다 공집합 해도 괜찮긴 한데 공집합 쓰는 거 약간 좀 그죠? 서술형에서는 안 좋아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해가 없다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꼭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에는 0 되는 값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a가 2일 때가 되겠지? 2 넣어볼게. 자, 똑같이 여기다가도 a에다가 1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2 넣어봤을 때 좌변은 얼마가 되니?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고요. 여기다가도 2 대입하면 0이 돼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엄청 많은 거야. 그지? 누가 와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해가 어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 엄청 더워지겠네. 그죠? 괜히 해봤어요. 하여튼 해가 무수히 많다. 알겠지?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데 답의 총예는 세 가지죠. 자, 이렇게 썼을 때 해가 한 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겠고, 이 조건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되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지에는 해가 없을 때 A 값 구하라. 이렇게 나와, 시험에. 알겠죠? 또는 이걸 다 써라 할 수도 있어. 서술형에서는. 하지만 서술형 아니라 단답형 또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 구하라. 알지? 그럴 때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가는 과정을 겪어서 해를 구하면 되니까 뭐 여러분 가볍게 푸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모실게요. 출발. 자, 7-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절대값 많이 배워보셨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절대값은 둘 중에 하나지. 그죠?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지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A가 플러스를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땐 마이너스. 별거 없죠? 자, 얘 풀어볼 텐데 얘가 0 되는 값에서 경계가 되는 거야. 항상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0 되는 값이 얼마? 1이죠. 그래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줍니다. x, x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는 작거나 같다, 작다 해서 범위를 두 개 갈라주면 좀 편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볼게요. 1번. x가 1보다 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말인데 x-1이 양수란 표현과 일치하는 말이니까 그죠? 편하게 푸시고요. 자, 이런 것은 이 절대값이 얘가 될지 얘가 될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지? 1보다 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범위 넣었을 때 얘는 뭐가 나오죠? 플러스 나오겠지? 그래서 이 좌변의 식은 어때? 플러스, 즉 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맞는 해가 나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자,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5가 되겠지? 이때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5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아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그래서 범위를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푸는 거야. 자, 1보다 작을 때는 뭐 얼마가 되겠어? 뭐 0도 대입하고 빼기 1 많죠? 그런 것들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둘 중에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식이 얘로 결정되는 거야. 얘는 얘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x-1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줘요. 그죠? 이 조건에서 나오는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2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빼기 3x가 되고요. 1 넘어온다면 이렇게 3이 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지? 요때 x 구해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겠지? 그래서 x가 나왔는데 이 조건이 맞는지 보니까 맞아요. 그죠? 1보다 작은 해가 맞지? 그래서 요게 정답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절대값 있는 1차 방정식 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경계가 되는 값이 몇 개?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얘 0 되는 값하고 0 되는 값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알겠지만 하나는 마이너스이고요. 그죠? 0 되는 값. 하나는 마이너스이고요. 하나는 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야. 여기다 x, 여기다 x, x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작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작다 해서 범위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얘부터 쭉 가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범위. 자, 1번은 x가 어때요? 3보다 크다죠? 자, 3보다 크니까요. 3보다 큰 뭐 4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넣어보는 거야. x값에다가 4 이런 걸 넣어봤을 때 얘가 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 어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제 어때? 얘도 x-3이 되겠고요. 이꼴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보다 큰 조건일 때 이 절대값들은 이렇게 결정되고 거기에서 나온 x값이 요 안에 들어갈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했더니 2x가 되겠고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얘는 8 되면서 x값이 4가 됩니다. 자, 3보다 큰 4가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요 사이 범위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많은 값들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거 0이 있어. 그죠? 이런 것들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어볼게요. 0, 0 대입했어. 그러면 이 0 어때?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얘로 결정되겠지. 값을 하는 게 아니라 부호 결정 때문에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지? 부호 결정하는 거지. 2를 쓰라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자, 0 대입했더니 플러스로 결정이 되겠지? 얘는 그래서 x 플러스 2를 써주시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이꼴 7 되겠지. 자, 그러면 x랑 x는 어때? 사라지면 얘는 5가 되는데 7.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지? 성립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이때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해가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조건에서 이제 답을 구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뭐 어떤 거 대입할까?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대입해서 부호만 결정해보는 겁니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찬가지에도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x, x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3이죠. 그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요거 1이잖아요. 1. 넘어가면 6이 되고요. x값은 빼기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조건에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해가 됩니다. 그럼 답이 몇 개?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지. 답을 또는 쓰는 거야. 한글로 또는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5월 쓰면 좀 혼날까요? 하여튼 간에 자, 5월 쓴 것보다는 한글로 또는 써주세요. 맞지? 그래서 x값을 4 또는 빼기 3이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풀어볼 텐데 선생님, 이 3번과 2번, 그렇지. 이렇게 뭐 절대값 두 개가 있고 상수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물론 얘도 이렇게 풀면 되긴 돼요. 하지만 더 쉬운 게 있으니까 요거는 공식을 암기합시다. 알겠지? 원래 얘도 얘처럼 풀어야겠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불편하지? 우린 그래서 요건 따로 공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 거예요. 절대값이 이렇게 달랑 둘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A는 풀막 B 이렇게 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선생님, 그 왜 그런가요? 잘 보세요. 이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상관없겠지.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사라지니까요. 그죠? 이렇게 돼서 얘가 성립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은 풀막 B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생략해서 그냥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변, 우변, 절대값 달랑 둘밖에 없을 때 푸는 방법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다시 방금 배웠지? 자, 절대값 x-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x 해갖고 이렇게 두 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x-1은 3-x, 그죠? 그 다음에 x-1은 빼기 3-x 해갖고 요때 x는 구하시고요. 요때 x 구하면 그냥 답이 돼. 여기는 범위를 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 자체로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범위를 정했지만 얘는 범위를 정할 필요 없는 아주 간편한 풀이 방법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x가 넘어가게 되니까요. 2x가 되겠고요. 얘 넘어오니까 4가 돼서 x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마찬가지 x-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인데 x끼리 사라지면 이거 같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해가 없어. 그치? 그래서 해는 x2만 이렇게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2 넣었을 때
좌변, 우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해라 불러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는 이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풀이 방법. 자, 다시 보여드리면 절대값 양쪽에만 하나씩 돼 있으면 풀이 방법은 오른쪽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게임 끝. 알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출발. 자, 문제 7-3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어저께 이 문제를 풀다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모니터 해보니까. 그래서 한 수업을 이거 좀 더 한 어디까지 찍었더라? 2차방정식 인수분해까지 했나요? 하여튼 뭐 쭉 찍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딱 눌러봤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거 좀 그렇잖아. 힘들어 열심히 강의했는데 또 막 열심히 텐션 높아서 강의했거든. 근데 이제 안 돼갖고 속상해갖고 이제 다시 그냥 끄고 오늘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올 때 내가 거울을 딱 보면서 느꼈어. 거울을 딱 보면서 손을 딱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 자신하고 오늘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어때? 그걸 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있잖아. 내가 뭘 할 때마다 그냥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했어 칭찬해 주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또 밝아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이렇게 뭐 생활하시다가 뭐 잘 안 되거나 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또 이제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럴 때 오히려 자신한테 채찍하고 뭐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칭찬해 주면서 뭐 조그만 거라도 잘했어 칭찬하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기분이 확 업되면서 힘이 더 나면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 한마디 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7-3번 문제예요. 자, 시침 문제.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선행 수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계는 분침과 뭐가 있어? 시침이 있잖아요. 그지? 먼저 분침부터 알아볼게. 자, 분침을 보면은 얘는 360도를 회전하는데 몇 분 걸리지? 그쵸? 60분 걸리지. 그래서 1분 동안에 얼마만큼 도냐면 1분에 6도씩 회전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그죠? 1분에 6도씩 간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시침을 해볼까요? 시침은 일단 360도를 그죠? 12조각 해볼게. 12조각. 그럼 한 조각이 몇 도일까요? 360도를 이렇게 12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이 몇 도야? 30도야. 그지? 30도를 1시간에 가잖아? 1시간에 몇 분이죠? 60분이지. 그러니까 시침은 얘는 30도를 60분에 간단 말이야. 시침은. 그죠? 그래서 얘를 약분한다면 1분에 0.5도씩 간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x분 후에는 그 몇 도가 될까? x분 후에는 1분에 6도, 2분에 12도, 3분에 18도. 그죠? 그러면 어때? 곱해야겠지. 그래서 x분 후에는 6x도만큼 각도가 이렇게 쭉 진행돼 있다는 얘기지. 그죠? 마찬가지 시침도 자, 몇 분? x분. 자, x분 후에는 몇 도? 얘도 0.5 x도만큼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분에 0.5도, 2분에 1도.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x분 후일 때 이만큼 가겠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문제 이제 읽어보겠지만 어떤 내용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계 보이죠? 9시, 10시 사이. 거기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요금소 출발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평균 속력이 88km 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동안, 그죠? 달린 다음에 시계를 딱 봤더니, 그때 보니까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가 정각 몇 시냐 물어본 거야. 그지? 그래서 그때의 시각 물어봤대, 시각. 그죠? 그때의 시각. 그래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뭐 분침은 알겠지만 출발하죠. 출발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각도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쭉 가는 각도는 얼마냐면, 그죠? 6x란 말이야. 그죠? 이 각도가 바로 6x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침은 얘는 9시에서 출발해. 9시에서. 그죠? 그러니까는 이미 여기 몇 도인지 알아? 한 칸이 아까 몇 도였어? 한 칸이? 30도였지. 얘는 9칸이지. 그러니까는 한 칸은 30도인데 9칸이기 때문에 270도에서 출발하는 거야. 얘 출발해서 얼마씩? 1분에 0.5도이기 때문에 x분 후에는 0.5도 x만큼 가니까 요만큼 간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시침도 겹쳤다는 뜻이지. 그죠? 요만큼 해당되는 각이 얼마냐면은 0.5 x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70도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해서 겹쳤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시침 분침 써볼게요. 자, 분침은 x분 후에 6x도만큼 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침은 270도에서 출발해서 0.5x도만큼 같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때요? 겹쳤다는 뜻이야. 그러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6x는 270 플러스 0.5x가 되겠죠. 자, 빼봤더니 이렇게 이항시켜서 뺄게요. 그랬더니 5.5x가 되면서 270이 되겠지?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5.5분의 270이 된다 이건데요. 이걸 좀 표현하기 불편해 보이시죠? 얘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2배에서 정수로 만들어 볼게. 11분의 540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몇 분 후? 11분의 540분 후에 이렇게 겹쳐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몇 시야? 몇 시냐면 정각. 분침이 시침과 겹치는 시간 물어봤으니까 몇 시냐면 바로 9시 11분 540분 시계를 봤더니 이렇게 요 시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각이 뭐고 시각 뭡니까? 그렇지. 자, 봐요. 시각이라는 거는 한 개야, 한 개. 딱 바로 그 시각이야. 그 시각. 딱 본 시각이야. 알겠지? 그런데 시간은 뭐냐면 시간은 시각의 범위야. 시각의 범위를 시간이라 불러. 예를 들어서 9시에서 10시를 한다면 뭐야? 이거 1시간이죠? 1시간 동안은 간격이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말한단 말이야. 이건 시간이고요. 시각이라는 거는 바로 그 시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겹치는 시각 몇 시? 9시 11분 540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 자동차가 서울요금소 출발했다, 그지? 거기 출발한 다음에 얼마 시간 흘러서 시계를 봤더니 겹친 시각이 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도대체 몇 시 출발했을까? 얘는 출발한 시각 언제야? 출발한 시각이 9시, 10시 사이란 말이야. 그죠? 정확히 몇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출발한 시간을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자, 이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얘를 물어봤어. 서울요금소를 출발한 시각. 그러니까는 출발한 시각이 몇 시인지 몰라요. 그 9시 뭐 모르니까 9시 Y분 이렇게 할게. 9시 Y분. 이게 뭐냐면 출발한 시각이야. 그죠? 출발 시각. 알겠지? 그 다음에 걸린 시간. 그죠? 달린 시간. 알겠지? 달린 시간. 자, 달린 시간 하고 나서 이제 시계를 딱 봤더니 얘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9시 11분. 11분에 540분.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달린 시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와 있어. 바로 속력과 그죠? 거리.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 구할 수 있죠. 공식 뭐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속력분의 거리. 걸린 시간. 그죠? 달리는 동안 걸린 시간. 속력은 88이고요. 거리가 28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야, 시. 그죠? 왜냐면 단위가 시기 때문에 시로 나와, 단위가. 그래서 시간은 요거 시가 되는데 여긴 전부 다 분 나와 있으니까 고쳐야겠죠? 그래서 바꿔볼게, 분으로. 얘를 분으로 고쳐보겠습니다. 88분에 28시가 몇 분이죠? 그렇지? 60분이야. 그러면은 약분해서 보여드릴게요. 4를 약분하니까 22분의 7 되겠고, 이 얼마? 60이죠. 또 1을 약분해 볼게요. 11분에 30이 되면서 210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달린 시간은 11분에 210분 동안 달린 거야. 그지? 그래서 얘랑 합쳐서 얘가 된 거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Y 출발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Y 플러스 11분의 210은 11분의 540이다 이거죠. Y는 11분의 540 빼기 11분의 210 해서 구해봤더니 11분의 330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약분해 보니까 어때? 30분. 그러니까는 출발한 시각이 몇 시냐면 그죠? 9시 30분에 출발해갖고 얘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계 문제 풀어봤는데 시계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다행히도 잘 출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모의고사 그런 데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행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중학교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특히 유제 문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선생님은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자, 그러면 이제 113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해법 배울게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개예요. 그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 근해 공식 잘 아시죠?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물론 근해 공식 한 번 더 유도해드리겠지만 그러나 꼭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 그죠? 얘를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하지 않고 제곱근 형태로 풀 수 있었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풀잖아요. 얘는 어때? 실수다 이거야. 근데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뭘 배웠어? 허수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경우도 나온단 말이야. 자, 고등학교 와서는 넘겼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때 이 마이너스는 뭘로 변하지? 그렇죠. 이렇게 i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때를 우리가 허근 그래. 아,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 허수, 걔를 허근 그래. 얘는 실수, 얘는 실근. 알겠죠? 그래서 실수로 된 근을 실근, 허수로 된 근을 허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허근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허근 풀 텐데 근해 공식에 의해서 루트 안에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허수 나올 텐데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또 설명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죠.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근을 표현한다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지? 자, 곱하기 0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요? 0, 그죠? 또는 반드시 뭐야? 또는 써야 돼. 나 그렇다. 이걸 영어로 5월 쓰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는 또는 써야 돼. 한글로. 서술형에서 탁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 저 컴마 쓸래요? 안 돼. 컴마도 안 되고 항상 한글로 또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좀 고지식하고 좀 옹졸하신 분, 이게 정확한 거 옹졸한 게 아니 미안해. 사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들은 정말 정확하신 분들은 이거 딱 거버려. 알겠지? 그래서 한글로 또는 꼭 써줘야 돼. 알겠니?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 근 쓰는 방법은 자, x 얼마? 1 또는 x는 3. 이해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0 되는 근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ax-b가 0 되는 근은 ax가 b가 되는 근이죠. 네, 이때 x는 a로 나누었을 때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cx-d 이꼴 제로는 자, cx 이꼴 d가 되면서 이때 x도 c분의 d 이렇게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는 쓰시면서 이와 같은 근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도 가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지? 요거 꼭 기억해놔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명제 파트에서 더 잘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명제 배우실 때 또 출제가 되니까 그때 잘 보도록 합니다.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한 0이잖아요. 네, 0이란 게 뭐야? 바로 또는이야. 그지? 이거 또는 그죠? b 이꼴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자,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집합 배우면 알겠지만 합집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야. A 이꼴 제로 또는 B 이꼴 제로라는 표현인데 여기 빗금친 영역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는 뭐냐면 여기는 A가 제로가 되고 그죠? B는 제로가 아니죠. 여기는 A는 제로가 되고 B는 제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또는은 총 세 가지 표현이야. 세 가지가 합쳐진 거야. 자, 무슨 이 얘기야. A는 0이고 B는 0 아닌 거. 그죠? 그래서 얘를 말합니다. 이쪽.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물론 둘 다 0 될 수 있어요. 자, 둘 다 0 돼도 0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이렇게 0 돼도 곱하면 0 된단 말이야. 또 마찬가지 A는 0 아니고요. 그죠? A는 0 아니고 B가 0일 때도 이렇게 0 되기 때문에 총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거 나중에 시험 잘 나와. 그래서 A0 또는 B0 이 말 뜻, 즉 A 곱하기 B가 0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들어있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A는 0이고 B0 아닌 거, 둘 다 0인 거, 얘 0 아니고 B 0 아니고
얘는 B형인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세 가지 내용 갖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번으로 가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일단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뭐 할 차례예요? 그죠? 인수분해 해서 근을 구할 건데 인수분해 안 될 땐 할 수 없이 근의 공식 해갖고 구해봐야 되겠지? 자, 일단 이 문제는 해를 풀었을 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해 봐라 이겁니다. 자, 일단 얘는 어때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요렇게. 맞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마이너스 1. 요 둘 더하면 마이너스 7. 여기다가 x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를 써주면 3x 마이너스 1 쓰시고요. 요렇게 또 하나 쓰시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제로가 돼서 x 하나는 얼마? 3분의 1 또는 그죠? x 또 하나는 2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제곱 요거는 2차와 상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제곱근 알지? 그래서 제곱근 형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자, 넘겼을 때 x제곱을 5라고 표현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알아볼게요. x제곱 빼기 4다.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기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는 루트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i가 된다. 그죠? 근데 이 4마저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허수가 있는 근을 허근 그러지. 얘는 두 개는 실근. 그죠? 실근, 얘도 실근.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근은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복소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는 복소수 범위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근의 공식인데 우리 친구들 근의 공식은 다 할 줄 아시죠? 자, 근의 공식쯤은 뭐 우리가 많이 해봤을 건데 야, 그런데 근의 공식을 아직까지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노파심 뭐야? 할머니의 마음이야. 그죠? 우리 할머니 마음처럼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안다면, 나 그거 알고 있는데 하면 다음 스킵에 넘어가시고요. 난 혹시 다시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 물론 공식이 암기 괜찮은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 암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공식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ax 제곱 더하기 bx 그대로 둔 상태에서 c만 넘겨. 이렇게. 됐죠? 좀 써봐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전부 다 a로 약분해 주세요. 뭐로? a로. a 나눠주면 어때? x 제곱 되겠죠? 얘는 a분의 bx, 얘는 a분의 c. 이렇게. 알겠죠? 전부 다 어때? a로 나누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자, x제곱 더하기 ax, a분의 bx.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올 게 뭐냐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와요. 그래야 완전 제곱 되거든. 그래서 반의 제곱. 알겠지? 자, 이거의 반이라는 것은 밑에 분모에 2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게 반이에요. 그 반의 제곱을 써야겠지? 네, 공평하게 여기다가도 공평하게. 그죠? 이렇게 제곱해 주세요. 됐죠?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완전 제곱한 거지. 누구를? x 플러스 2a분의 b를 완전 제곱한 거야.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통분해야겠지? a분의 c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야. 자, 이걸 이제 한 번 더 통분해 보겠습니다. 즉, 분모가 4a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4a 곱한 거지? 4a. 그러면은 마이너스 4ac 더하기 b 제곱. 자,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누가?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됐나요? 자, 이 제곱을 풀어봤더니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뭐? 제곱근. 아까 배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표현한다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x 플러스 자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 나갈 수 있죠?
그래서 2a 표현하시고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얘만 넘겨 이쪽에다가. 그죠? 그래서 x를 표현하게 되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근의 공식이야. 알겠죠? 우린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만든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공식이지. 근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무조건 외워줘야 돼. 저거는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거 그냥 저거 뭐 공식 2개인데 하나만 외우면 안 될까요? 안 돼. 2개야. 뭔지 또 알지? 짝수근의 공식. 일단 이거 써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의 공식. 자, 얼마? 2a분인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뭔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분모. 여기다가 2배 해줘. 2배. 그죠? 2배 했어. 2배. 몇 배? 2배. 우리의 성적이 점점 2배로 올라가야지. 2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제곱해. b 제곱. 됐죠? 얘를 제곱하는 거야. b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ac. 뭐라고요?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것도 못 외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꼭 외워야 될 공식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인생 공식, 인생 공식. 정말 이거 모르면 학교 안 나온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왜? 2개야, 공식이. 자, ax제곱하고 여기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유도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a 약분해볼까요?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처음부터 약분해보자. a로 약분해볼게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2b-x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분의 c. 그죠? 글씨가 안 예뻐요. 그죠? 자, 마이너스 2b-x. 그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a분의 2b-x. 자, 이거의 절반 제곱이죠? 항상 여기는 뭐라고? 이거의 반의 제곱이 와야 돼. 자, 반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이거의 반. 반이라는 거는 요 2를 뺀 거지. 그래서 a분의 b-, 그죠? 이거 절반. 절반의 제곱이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반의 제곱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죠? 지금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 되겠고 얘를 정리해보자. 자,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a제곱분의 b-의 제곱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은 통분해봤어요. a제곱분의 마이너스 a, 즉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통분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곱근 풀어봐야 되니까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루트 씌우면 그냥 a 나오죠? 그래서 a가 되면서요. 자, a분의 루트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x를 구해보니까요. x는 얘를 이항시켜서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x제곱 더하기 b-, 2b-x 더하기 c = 0에서 자, 이건 이제 근을 구한다면 어떻게? 자, 통분해야겠죠? a를 묶어야 되겠어. 그지? 그래서 분모가 a입니다. 분모가 a분의.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b-,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는 이거의 절반이 와요. 그죠? 절반. 그러니까 이거가 얘가 됐는데 짝수일 때는 얘가 그죠? 그대로. 얘는 2배가 됐지만 얘는 그대로 왔지. 한마디로 절반이 된 거니까 얘도 절반이 돼야 돼. 알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그대로 제곱했지? 얘도 그대로 제곱하는 거야. b-제곱. 그죠? 4가 나가면 2인데 절반이니까 사라지겠지? 그래서 4 사라진다. 그래서 ac가 돼. 얘는 그냥 ac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식이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저런 답이 나와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근의 공식 몇 개? 2개가 있어서 반드시 또 외워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근의 공식과 이제 선생님 판별식 같이 할 텐데 선생님 근의 공식 배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잖아. 이따가 또 하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또 뭐라 불러? 판별식이라 불러요.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그래. 디스크리미넌트 또는 디터미넌트 알겠죠? 그래서 얘를 판별식 부르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D라 불러. D. 그 D가 또 0보다 클 때, 0일 때 따져보는 게 있어. 얘를 4분의 D라 불러. 왜냐면 4로 나눴기 때문에. 이따가 또 판별식도 하겠지만 판별식을 외우지 말고 이걸 암기하세요. 근해 공식 암기하면은 자연스럽게 판별식까지 한꺼번에 외워지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 일하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근해 공식 설명 다 끝냈고요. 자, 이제 보기 2번을 풀 텐데 잠시 쉬었다가 보기 2번 풀면서 공식 확실하게 외워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보기 2번 근해 공식 이제 이용해서 2차 방식 풀고 그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그러면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자, 근해 공식 뭐였지? 자, 몇 배? 2배. 그죠? 2배. 그 다음에 어때? 반대부. 그죠? 반대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해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이렇게. 됐지? 반드시 외워줘야 돼. 두 번째, 짝수일 때. 언제? 가운데가 짝수일 때. 1차계수 짝수일 때. 그죠? 그때 공식을 짝수 근해 공식이라 불러요. 얘를 짝수 근해 공식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이제 근을 구해보면, 자, 그대로 이제 짝수니까 여기에 절반이 와야 되겠다. 그죠?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그대로 오는 거야. 얘는 그대로 와주면서 이거의 반. 그죠? 반대부는 그대로 반대부호 같잖아. 얘는 절반이 와야 돼. 마이너스 절반. 알겠죠? 얘가 반이면 얘도 반이 오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2배가 됐고 반대부호 했지. 얘는 A 그대로 오면서 이거의 절반. 알겠지? 반. 루트.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얘는 AC. 알겠지? 반드시 외워 써야 돼. 자꾸 숙달돼야 돼.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보자. 자, 5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딱 보니까 인수분해도 가능해요. 그지? 하지만 근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자, 몇 배? 2배. 그죠? 2배 하면 되겠지? 10분의. 그 다음에 반대부. 그죠? 반대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돼. 그죠? 9.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가져. 마이너스 4ac죠. 4. 그 다음에 a가 5가 되겠고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요. 10분의 빼기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얼마? 얘는 그죠? 이게 10, 40이죠? 49. 그래서 49. 그러니까 이제 7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근해 공식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10분의 빼기 3 더하기 7 또는 10분의 빼기 3 빼기 7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얘를 풀어봤더니 10분의 4니까요. 5분의 2가 되겠죠. 네, 5분의 2 또는 이걸 또 풀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은 5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얘는 어떤 근이죠? 그렇죠. 실근이죠. 그래서 써봤더니 하나는 5분의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이제 숙달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꼴 0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죠. 몇 배? 2배. 몇 배라고요? 2배. 2배 해봐. 4가 되죠? 반대부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그죠?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됐지. 그래서 써봤더니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16이고 9를 빼니까 얼마야? 그쵸? 마이너스 7이죠? 얘는 허근이죠? 그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밖으로 뺐을 때 뭐가 된다? 이렇게 i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얘는 뭐다? 허근. 알겠지? 허근. 그래서 얘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문제는 얘를 통해서 배웠고요. 여기 이제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이 두 짝수는 짝수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3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3 이꼴 0. 짝수잖아.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이죠? 짝수는요, 그냥 와야 돼. 그냥. 절반. 반대부호 절반. 그죠? 그냥 오는 거 이게 그냥. 그러면 어때? 반대부호 절반. 이거 절반. 반대부호 절반. 반. 알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16. 그죠? 마이너스 AC. 그죠?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AC. 됐죠? 마이너스 AC. 이렇게.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니까요. 3 빼기 4 풀마 루트 3, 3은 9, 25가 되겠네. 그래서 3분의 빼기 4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빼기 4 플러스 5일 때 한번 나오고요. 또는 그죠? 3분의 빼기 4 빼기 5일 때가 나오겠지. 이때는 3분의 1이죠.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정말 잘 외우셔야 돼요. 공식 외우는 비결은 이게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겁니다. 수학은 뭐다? 익힘이야, 익힘. 잘 익히세요. 자, 날로 먹으면 안 돼. 세한다. 4번 가볼게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2 꼴 제로인데요. 여기 짝수입니다, 짝수. 그럼 어떻게? 얘는 하여튼 짝수는 그대로. 그죠? 3. 그 다음에 반. 근데 반대부호 반이야. 반대부호 반. 88, 64. 그죠?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3 곱하기 22. 이렇게 해서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6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얘는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줄 때 이렇게 i가 됩니다. 그래서 허근. 됐죠? 자, 우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근들을 다 써봤더니, 그죠? 요 근은 얼마?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요런 거는 또 허근이라고 불러요. 이해할 수 있지? 하여튼 여러분들 근의 공식은 꼭 암기해서 절대 잊지 않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문제 풀어줘야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죠? 기본 문제 7-4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출발. 자, 기본 문제 7-4번 문제 가볼게. 자,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랬어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2에 a-b에 x-4의 b는 제로가 돼 있죠. 자, 이제 뭐 한다? 인수분해,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할 거냐 또는 근의 공식이냐 결정하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그죠? 인수분해할 건지 이해할 건지 결정해서 풀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인수분해는 어때? 그게 딱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공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제? 그래서 내 공부가 실력이 많이 쌓였을 때 내공이 쌓이면서 딱 봤을 때 뭐 할 건지 딱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학을 이해한다고요? 아니, 익히는 겁니다. 많이 익히시는 거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딱 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죠? 뭐 실력 좋으니까 잘 따라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딱 보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바로 해야 돼. 알겠지? 하여튼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나와 주려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x가 되겠어.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했더니 x 플러스 2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근을 구해봅시다. 하나는 마이너스 2a 또는 그죠? 또 하나는 2b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x 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2번. 자, 2번. 마찬가지 인수분해. 딱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연습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가 제곱되고 B도 제곱돼야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짝짓기를 잘하는 거죠. 얘가 여기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얘가 A가 필요하죠. 얘 B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A제곱.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B제곱이다 이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마이너스야? 얘. 그죠? 백이 있으니까. 얘 백이고 얘 플러스죠. 이렇게 돼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AB. 자, 마찬가지 더했을 때 이 모습. 그죠? 이게 딱 뭐가 조화가 돼야 돼. 그래서 X제곱이라서 XX 두 번 하면 되겠어.
자, 그렇다면은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a 이꼴 0 이렇게.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b 또는 bx는 a가 되겠지. 자, 이때 x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ab 또는 그죠? x는 b분의 a다 해서 이렇게 두 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2번은 뭐 인수분해 잘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을 볼게요. 3번은 뭐가 보여? 절대값. 그지? 괜히 불편해. 왜? 이게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뭐. 그죠? 자, 0 되는 값이 얼마야? 0 되는 값이 1이죠. 알지? 1 경계로에서 식을 구간을 둘로 갈라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x, 여기도 x란 말이야. 여기는 작거나 같다, 작다 해서 범위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1번 범위. x가 1 이상일 때.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플러스. 이제 다 표서 알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의 x-1 요 식으로 절대값이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풀면 되고요. 1보다 큰 x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x 빼기 3 빼기 10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자, 플러스 마이너스 x는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누구야? 바로 1보다 큰 거니까요. 그지? 바로 2가 정답이 되겠지.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았을 때 이 범위. 그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빼기 7 이꼴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빼기 4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꼴 0.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볼게요. 4 얼마? 빼기 4 플러스 1. x는 4 또는 그죠? 자꾸 선생님도 이제 이게 습관되는 게 되게 무서운데 자꾸 또는 0을 쓰려고 그래요. 한글 써야 되는데. 자, 또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써야겠어? 요 답을 써야겠지. 그래서 선택지에는 이렇게 쓰는 거야. x2 또는 그죠? 얼마? x는 빼기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보통 이건 서술형 아닌 경우 단답형일 때는 객관식일 때는 뭐 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의 곱 구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더하면 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택지에서 찾을 수 있게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 통해서 구하니까 절대값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구간을 둘로 갈라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플러스를 할 건지 마이너스 할 건지만 잘 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기본 문제 7-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좀 특이해 보이지? 자, 2차 계수 앞에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무리계수, 그죠? 무리계수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뭘 한다고요? 무리계수 2차 방정식. 알겠지? 자,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지? 유리화 시키는데 어떤 유리화 시키냐면 바로 2차 항계수, 그죠? 2차 항계수를 유리화 시키는 거야. 알겠지? 2차 항계수를 뭘 시킨다? 유리화. 이게 바로 풀이 방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다? 그 다음에는 근의 공식 한다 이거야. 선생님, 처음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처음부터 하면은 이거 그지? 저 2배에서 보면은 루트 밑에 루트 오잖아요. 또 유리화 시켜야 돼. 불편해. 그래서 불편한 걸 우리가 미리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일단 2차 항계수를 유리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근의 공식 해야 좀 편하게 그나마 좀 편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3 빼기 루트 2의 x.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2는 0 써 있는데 자, 요 앞에 2차 항계수를 뭘 시키라고? 그쵸. 유리화 시키라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알겠지? 그러면 공평하게 전부 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지? 모든 항마다 루트 2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줘. 알겠지? 모든 항마다 이렇게 곱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화 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합차 공식이니까 2 빼기 1 돼갖고 1 되겠죠? 그래서 1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1.
이 결과는 이제 결국 뭐가 되겠어? x제곱이 되겠지. 얘는 이제 분배해줘야 돼. 좀 불편해. 여기 좀 그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분배했더니 3루트 2 그죠? 얼마? 빼기. 자, 불편한 게 수학이지 뭐. 그래서 빼기 얼마다? 루트 2 x. 자, 그다음에 이제 분배했더니 2 플러스 루트 2 꼴 제로다 이거예요. 그죠? 사실 요 분배하지 않았으면 이 상태고 근이 나오는데 인수분해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실 여기가 전개하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더 답이 쉬워지거든. 그런데 근해 공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생님이 일부러 전개했어요. 자, 정리해봤더니 x제곱 자 1 그죠? 1 플러스 2 루트 2의 x 자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이꼴 제로 그치? 자 이때 이제 근해 공식입니다. x는 어때요? 2배 해야겠죠? 자 2배 앞에 1에다 2배 그러니까 분모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그죠? 반대부 그죠? 반대부 b 알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 아우 복잡해. 얘를 제곱해야 돼. 그죠? b제곱 맞죠? 마이너스 b 얘는 b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죠. 4ac a는 1인데 c가 이게 다 c야. 알겠지? 그래서 4ac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개해 볼게요. 자 얼마? 1 플러스 4 루트 2가 되고요. 8이죠? 네. 자 4 곱하면 빼기 8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러면 여기 4 루트 2끼리 사라지고 8끼리 사라지면 1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x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2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여기 1만 남았으니까 1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이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1 빼기 2 루트 2에서 플러스 1인 거 하나,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 루트 2 빼기 1인 거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답을 이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x 자 써볼게요. 얘는 사라지겠죠? 약분해주면 빼기 루트 2 또는 그죠? 그 다음에 또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빼기 1이고요. 약분해주면 빼기 루트 2 해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겪어야만 좀 답이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그죠? 무리계수가 있으면 유리화시켜서 그죠? 앞에 숫자를 간단하게 해주는데 이런 꼴일 때만 유리화시키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이런 것도 시키나요?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루트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유리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빼기가 돼 있어서 합차 공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왔을 때 유리화시켜서 하는 게 답이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처음부터 그죠? 유리화시키고 나서 이제 풀어줘야지 좀 답이 쉬워집니다. 알겠지? 풀이 방법이 어쩔 수 없는데 이 문제도 학교에서 뭐 1번, 2번으로 잘 출제하니까 꼭 기억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마찬가지, 자, 1번 이렇게 풀었듯이 2번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앞에는 허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외워줘야 돼. 자, 이거를 뭘 시킨다? 얘를 이렇게 시켜야 돼. 일단 이름이 있어요. 허계수 2차 방정식이야. 알겠지? 뭐라 하고? 허계수 2차 방정식. 선생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휘가 풍부해야 돼. 이렇게 어휘로 딱 말하면 될 일을 막 이걸 몰라갖고 야 그거 있잖아 앞에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 친구들 서로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 막 복잡해지고 그렇잖아. 누군가 있잖아 왜 어떤 거 설명할 때 말이 많아진다면 정확히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어떤 걸 정확히 한다면은 한 단어 어휘로 딱 알려주잖아 단어로. 그러면 우리가 딱 알아듣잖아. 그지? 그만큼 우리가 어휘가 부족하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방한테 설명할 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산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책도 많이 보시고 어휘를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허계수 2차 방정식이죠. 풀이 방법이야. 뭘 시킨다? 얘도 실수화 시키는 거야. 실수화. 알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아이를 실수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자,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근해 공식이야. 그 다음 근해 공식.
자, 그래서 일단 식을 써보겠습니다. ix의 제곱 플러스 2-i의 x. 자, 빼기 묶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그죠? 실수하려면은 i를 곱하세요. 이렇게. i. 그죠? 원래는 마이너스 i겠지만 그냥 i만 곱해도 상관없어요. i, 뭐 전부 다 i를 이렇게 곱해줘. 알겠죠? 공평하게. 그럼 i가 얘는 이렇게 제곱이 됐으니까, 그죠? 얘는 i 제곱이지? 그러니까 i 제곱 얼마야? 알죠?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플러스, 자, 분배해 봤더니 2i가 되겠고,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면서 x가 되죠? 자, 마이너스 곱했더니 i 플러스 i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식을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i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를 다 정리해 볼게요. 자, x제곱. 자, 그래서 1 플러스 2ix. 자, 앞에가 꼭 플러스가 돼야 돼. 그게 풀기 편하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야? 근해 공식이야. 알겠죠?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x는 자, 어때요? 앞에 계수 1이기 때문에 2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2a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반대부, 그죠? 그대로 알겠지? 반대부 1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b를 제곱해야지. 1 플러스 2i 제곱해 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ac, 그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2분의 1 뿔마,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졌다, 선생님. 당이 떨어졌나? 자, 1 플러스 2i, 그죠? 1 플러스 2i.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자, 전개해 볼게요. 1 플러스 4i, 그 다음에 4i 제곱, 4i의 제곱. 그 다음에 분배해 보면 더하기 4. 그 다음에 분배해 보면 마이너스 4i. 이렇게 사라지죠. 얘는 빼기 4가 나오잖아요. 빼기 4니까 얘랑 사라지는 거야. 1만 남았지. 그래서 자, 2분의 1 플러스 2i 뿔마 1이다 이거야. 자,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1 또는 자,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x를 구해보시면 2분의 2 플러스 2i니까 1 플러스 i 되겠고요. 또는 얘 사라지고요. i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나오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유리계수 2차 방정식, 허계수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그나마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연습만 살 길이니까 꼭 익히시면서 답을 구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면서 실력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선생님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말을 요약해서 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읽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데 말을 너무 멋있게 이 정석이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실 건데요. 얘가 뭐야? 켤레 복수수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얘를 증명할 건데 얘 한 근이 요 방정식의 한 해가 될 때 켤레가 이 방정식의 힘을 보여라 이건데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공식부터 알려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ABC가 뭐야? 유리수일 때. 그죠? 뭐라고? 유리수. 이게 중요한 말이죠. 유리수. 유리수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 한 근이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 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켤레가 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의 공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지? 근의 공식에서 풀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백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ABC 뭐라고? 유리수일 때 2차 방정식 한 근이 얘라면 다른 근은 무조건 켤레가 근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라고? 유리수일 때. 이 개수가 다 뭐가 돼 있어야 돼? 유리수라만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써야 되고 이거 없으면은 쓰시면 안 되고요. 알겠지? 요 말 나와 있을 때만 요 근이 성립합니다. 알겠지? 한 번 더. 또 이번에 두 번째 뭐야? 실수일 때. 그죠? 이렇게 실수일 때 마찬가지 이런 말 써 있으면 실계수야. 실수계수일 때는
마찬가지야. 한 근이 이렇게 허근일 때는 또 다른 한 근이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켤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일 경우에는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근은 켤레 복소수가 근이라는 사실, 반드시 근이 서로 때 켤레 관계로 한 쌍이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있습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여주세요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뭐 1, PQ 다 뭐다? 실수 있죠. 네, 실수라 했을 때 이렇게 다 실수 그죠? 그랬을 때 이게 한 근이라면 근 하나가 A 플러스 BI란다면 또 다른 근도 다른 근이 켤레임을 증명해 보세요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증명해 볼게요. 자, 요거 x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x-a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bi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할게요. 뭐 한다고요? 양변 제곱. 자, 제곱을 하시게 되면 x-a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i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 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이꼴 마이너스 b제곱 되겠지. 얘를 넘겨서 이항을 시키면 그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 p가 누굽니까? 그죠? p가 바로 마이너스 2이고요. 얘가 이거니까요. 자, 마찬가지 q는 자, q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근을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얘 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2차식 만들어지는데 얘가 바로 얘를 만드는 근이 이거니까 얘가 바로 요 식이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똑같이 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x-a는 마이너스 bi죠. 또 마찬가지 양변 제곱해 볼게요. x-a의 제곱은 마찬가지 b제곱의 i제곱 돼서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한 쌍으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요 두 개가 같은 식이 나오니까 요 두 개는 2차식의 한 쌍에 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PQ가 실수일 때 그죠? 이렇게 실수를 할 때는 한 근이 얘라면 다른 근은 100% 무조건 얘가 다른 근이야. 알겠지? 근데 반드시 요 말이 써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에 써 있어야 돼. 그죠? 써 있을 때만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 유리수라고 써 있어야 돼. 그럴 때만 한 근이 얘가 됐을 때 또 다른 근이 얘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는 오히려 유제 문제 풀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할 테니까 유제 문제 몇 개 풀면서 공식을 좀 더 외워보겠습니다. 유제 문제로 가볼게요. 출발. 자, 유제 문제 7-7번 문제 풀어볼게요. 배터리 갈아 껴갖고 엄청 밝아졌지. 그죠?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값이 있는데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해가 됐을 때 PQ 구하래. 그러니까 잘 봐. P랑 Q가 뭐야? 바로 실수야, 실수. 그죠? 그러면 실수란 조건에서 어때요? 실수일 때 한 근이 얘가 되면 또한 다른 근은 켤레근이 다른 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켤레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그대로 써볼게요. 자, 2 플러스 3i가 근이래요. 바로 이거의 근이란 뜻인 거야. x제곱 px 플러스 q 이꼴 제로. 그죠? 그러면 다른 근은 누굴까요? 다른 근은 당연히 2-3i가 되겠죠. 우리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 근과 계수를 할 줄 아시는 분은 근과 계수 배웠어요? 혹시 배웠다면 쓰시고 만약에 선생님 전 안 배웠어요 하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풀기 좋아요. 얘가 이거의 근이다. 내가 두 개로 풀게, 두 가지로. 자, 얘 근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2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x-2가 3i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우변은 9y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 자, 이항을 시킨다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3 이꼴 제로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바로 PQ가 바로 이 값이야. 그지?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Q는 1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뭐 이 켤레라는 것을 우리 못 써먹었으니까 써먹기 위해서는 다른 풀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걸 배웠어요? 그죠? 근과계수. 근과계수를 배운 학생들은 쓰시길 바랍니다. 얘가 두 근이죠. 그러면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지? 자,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자, 2 더하기 3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i 그죠? 자, 두 근의 합이고요. 요 식에서는 얼마죠? 두 근의 합이 알죠? 네,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사라지고요. 4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p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알아볼게요. 자, 두근의 곱은 곱하는 거죠. 얘 둘 곱할 거예요.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 곱할 겁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이니까요. 4 마이너스 9i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얘는 13이 되겠죠. 자, 근데 두근의 곱은 요 식에서는 q라고 표현하는 거 맞지? 네, 이렇게 해서 pq를 또 가볍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근과계수라는 걸 배우는데 요거 다음 단원 뒤에 가서 나오지. 하여튼 그때 또 배우도록 하시고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7-8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 얘도 이거의 근 똑같은 풀이에요. 같은 풀입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볼게요. 7-8번 가보겠습니다. 자, 1 루트 2가 x에 관한 방정식 요식의 해다. 그리고 유리수라는 말 써 있잖아요. 네. 누가? PQ. 그죠? 반드시 유리수일 때만 쓰는 거지. 얘가 바로 이거의 근이에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더하기 q 이꼴 제로인데 이게 바로 x 바로 얘가 이거의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그죠? 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또 한 개의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아까처럼 근각에 써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넘겨서 풀면 됩니다. x-1 만들어 주고요. 그제? 여기에서 빼기 루트 2 만들어 주세요. 양변 제곱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 주세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면서 얘와 같다. 서로 비교하면 되겠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2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겠죠. 네, 이때 p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p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근각계수요. 그렇지.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자. 근각계수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두 근이기 때문에 근과계수죠. 자, 두 근의 합을 써볼게요. 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을 구해본다면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본다면 얼마지? 그쵸? 마이너스 p다 이거야. 얘 사라지면서 자, 2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p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알아볼게요. 자, 두 근의 곱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1 빼기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의 곱이 바로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2가 되는데 얘가 바로 q값 되겠고요. q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7-9번은 자, 증명하는 건데 아까 했던 증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어떤 말 써 있어요? 자, 2 플러스 루트 3, 그죠? 자, 이 녀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해이면, 그죠? 그러면 얘도 해임을 보여라 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해가 되면 얘도 해임을 보여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넘겨볼게요. x 마이너스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양변 제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3이 나와주겠죠? 네, 이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이렇게 0이 되거든요. 바로 얘가 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p는 얼마? 1. 그죠? p가 1이고요. 자, q값이 얼마죠? q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r값이 1인 거예요. 그죠? r값이 1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 얘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x-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x-2의 제곱은 빼기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네. 자, 양변 전개해 볼게요. x-4x 플러스 4는 3이다. 그지? 여기에서 x-4x 플러스 1은 이렇게 0이 나올 텐데, 마찬가지 얘도 얘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p가 얼마지? 1이죠. q 똑같이 얼마지? 마이너스 4가 되지. r이 또 얼마야? 1. 아,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 그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요거에 해도 바로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을 때 얘가 나왔는데 얘도 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의 해가, 그죠? 이거의 해가 바로 요 두 값이 해란 얘기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또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요식 가지고 근의 공식을 하면 이렇게 두 근이 만들어진다는 그 뜻이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증명이 다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충분히 됐을 것 같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풀기 전에 연습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자, 얘 볼게요. x3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어떻게 나오지? x 마이너스 1 그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인수분해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인수분해 한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자, 일단 말이야 이렇게 한 근 나와 있어. 그지? 한 근 나올 때는 무조건 대입이야.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한 근 나오면 확 먹어버려야지. 맛있잖아. 한 근은 뭐다? 대입. 알겠지? 대입이야. 대입해야 대학 갑니다. 하여튼 근이 뭐야? 오메가예요. 그죠? 그 근은 어때? 오메가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입한 걸 써볼게요. 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렇게 제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도 관계없죠.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지. 그래서 양변에 얼마?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죠? 곱해도 관계없죠? 그렇다면 얘는 전개할 때 뭐가 될까요? 그지? 이걸 방금 봤으니까 얘 전개했을 때 오메가의 3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변은 제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메가의 3제곱은 이렇게 1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죠? 우리한테 얘를 줬을 때 오메가의 3제곱도 1이라는 사실을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얘까지 꼭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이게 한 세트야, 세트. 알겠죠? 그래서 이 세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자 가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거의 한 근을 이렇게 오메가 써 있어요. 이렇게 대입해야겠죠. 자, 대입했더니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얘를 가지고 얘를 물어봤어. 그죠? 1번 가볼게요. 그러면 오메가의 101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100제곱 플러스 1인데 이 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죠?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죠? 자동적으로 얘를 만드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사용해 갖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오메가의 101제곱 무슨 말일까요? 오메가의 3제곱에다가 3으로 100일 약분해 볼까? 나눠 볼까요? 자, 나눠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3 곱하기 33 99 나머지 2 하면은 더해서 100일 만들어지죠? 네. 그 마찬가지 얘도 오메가의 3에 33에 플러스 1 해볼게. 99 플러스 1 100 맞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곱하기죠? 곱하기라는 것은 33제곱 곱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오메가의 2제곱인데 선생님 저는 혹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한번 이거 써드릴게요. a의 n제곱에다가 이렇게 m제곱 되어 있으면 이거 제목을 지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지수의 성질, 법칙 이렇게 불러주는데 얘네들 어때요?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되어 있으면은 더하기는 이렇게 그죠?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 더하기는 곱하기로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자, pm제곱에다가 곱하기 an제곱이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에다가 p제곱, 그죠? 곱하기 an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지? 아니면은 요 자리 바꿔서 관계없어. 곱할 거니까요.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01제곱 같은 거를 3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 얘 곱하는 게 이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더하기라는 것을 따로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것처럼 따로 빼서 곱하기 한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자, 오메가의 3제곱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3제곱 얘들 곱하는 거니까요. 그다음 곱하기 1제곱은 따로 빼서 1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야? 1이야, 1. 그죠? 1이기 때문에. 1 써있잖아. 자, 1은 아무리 몇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1이죠. 그래서 얘는 싹 사라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오메가 제곱만 남게 돼. 그지? 그래서 이 오메가의 101제곱은 결국 얘가 되고 얘를 풀었을 때 얘가 되면서 얘는 또 사라지게. 왜? 이거 1이거든. 오메가의 3제곱은 뭘로 고친다? 1로 고친다면 1에 아무리 몇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얘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마찬가지 얘도 1이야. 그죠? 그래서 오메가의 3제곱 얼마다? 1이야. 1. 그러니까 1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 얘는 사라질 거고요. 얘 남겠지. 결과적으로 얘 정리한 것이 뭐다? 얘 곧 다시 써볼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제로잖아요. 아, 얘가 얼마다? 제로다. 답이. 그래서 요 식의 결과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건 이제 한 번만 배우시고 이제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암기, 우리 암기할 거야, 암기. 자, 1대는 차수가 몇 차? 3차죠, 3차. 암기하세요. 1대는 차수로 이렇게 큰 값들은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 사라지고 1대는 차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남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거지만 이제 익힌 다음에 암기해줘야 돼. 바로 와야 돼. 이렇게 다 순진하게 썼다가는 시험 볼 때 막 시간 부족해요. 알겠지? 그래서 너무 천천히 다 풀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하시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바로 와야 돼. 알겠지? 건너뛰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100제곱도 마찬가지. 어때? 3 나눠봐. 나머지 1 나오지? 그 뭐가 같아? 나머지 1제곱 같은 거야. 그죠? 1 안 쓰겠지? 하여튼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 답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죠?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반드시 이 성질들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이거 마찬가지 방금 배웠던 내용 가지고 2번 좀 복잡하지만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3제곱은 1인 걸 이용해서 1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 그대로 써볼게요. 얘는 2오메가 써주세요. 자, 3오메가 제곱이죠? 네, 냅두세요, 일단. 그 다음에 4오메가 3제곱인데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얘는 그대로 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오메가의 4제곱. 그죠? 아까 배웠어, 우리가. 오메가의 4제곱은 3제곱에다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요. 그죠? 1이니까 얘는 사라지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5오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 자, 오메가 5제곱. 5제곱도 마찬가지. 오메가의 3제곱에다가 오메가의 2제곱이라서 얘가 1이기 때문에, 그죠? 오메가의 2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의 2제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오메가의 제곱.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메가의 6제곱. 그지? 3제곱 1이잖아요. 그러면은 6제곱이라는 거는 3제곱을 몇 번 했어? 2번 한 거지. 둘 다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과 같아요. 그래서 7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 7. 그죠?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차수끼리 내림차수 정리해 보자. 자, 내림차순 정리. 자, 9오메가 제곱 플러스 얘 둘을 더해주면 7오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1 더하기 4 더하기 7입니다. 이게 얼마죠? 1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오메가의 제곱 2차식인 걸 이용해서 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은 자, 요 두 개를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잖아요. 이거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자, 7오메가 플러스 1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해 봤더니 자, 9오메가예요.
9오메가 플러스 7오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 얘 둘을 풀었을 때 빼기 2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 이 결과가 얘가 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때요? A 플러스 B 오메가의 꼴로 나타내준 거 맞죠? 그러면 정답 얘를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 3제곱 이런 다양한 꼴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정답을 구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유제 문제를 제가 보니까요. 유제 문제에서 자, 요거는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 7-11번은 요거 이제 내용 다른 내용이니까 요거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7-10번의 유제 문제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7-11번 요 문제는 방금 내용하고 좀 달라서 설명 한번 더 해볼게요. 자, 7-11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인데 이거 한 근이 오메가예요. 또 오메가 대입하면 되죠. 한 근은 대입이야 무조건. 그래서 대입했어요. 했더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얼마 곱할 거냐면요. 아시죠? 네.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메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얘를 전개할 수 있어. 그지? 우리 공식 알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 전개했다고 하면 오메가의 3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이렇게 0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 마찬가지인데 한 세트야. 얘도 얘랑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암기해줘야 될 것 같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다. 그러면은 얘랑 한 세트가 되면 세트죠. 세트가 되면은 마찬가지 얘도 한 세트야. 그래서 우리가 두 세트를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자, 외우는 방법이요. 플러스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알겠죠? 억지로 암기하세요. 자, 그런데 얘는 하나 더 해줘야 돼. 반드시 1 나오는 걸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오메가 3제곱을 이렇게 제곱하세요. 자, 마이너스 제곱한 다음에 그럼 오메가 6제곱이 1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 나오는 차수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얘를 풀어볼 건데요. 자, 오메가 2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해봐야 되겠지. 자, 2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게 오메가 제곱 있어. 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가지고 정리해서 대입할게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자, 이 두 개 이항을 시키면 오메가 빼기 1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볼게. 오메가, 2오메가 빼기 1. 오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메기떡이 생각이 나요. 오메기떡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는데?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는데. 하여튼 오메가, 자, 이 오메가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거 전개하면 되죠? 네, 전개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두 개 전개해보자. 자, 이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오메가,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이제 또 곱해주면 2오메가의 3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자, 오메가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오메가의 제곱은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대입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오메가랑 얘가 사라지니까요. 빼기 1과 빼기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이 문제는 물론 이 6제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6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이거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지? 선생님이 나중에 좀 더 심한 문제 할 때 그때 또 해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너무 또 말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어질까봐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유제 문제까지 한번 다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출발. 자, 방정식의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자, 활용 문제는 미지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어하는 미지수 값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결정해 줘야지 문제 풀 때 그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건들을 수식화, 어떤 식으로 나타내 주란 얘기예요. 그죠?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인데 거기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면 얘가 남겠죠? 네. 이게 남은 거랑
맨 처음 거랑 닮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요 흰색 정사각형하고 그죠? 얘 잘라버리면 맨 처음에 나와 있던 노란 직사각형하고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 하얀 정사각형의 짧은 변과 노란 거의 이 변화고요. 또 이 하얀 거의 긴 장변하고 노란 거의 요 변화가 어때? 비례하면 되겠지? 닮았다 했으니까. 그죠?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닮은 꼬리를 했을 때 직사각형의 짧은, 그죠? 처음 거예요. 직사각형의 짧은 거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값을 물어봤어. 그죠? b의 값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란 얘기야. 짧은 거를 1로 나타내고요. 긴 거를 x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몇 대 1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상해요. 저 왜? 이거 어떻게 그러면 3대 2는? 3대 2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 얘도 1로 만들어주면 얘는 1.5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길이비를 1.5대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대 몇, 길이비, 뭐 2배, 얘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얘를 1 만드는 상태에서 그죠? 얘가 몇 배가 되라는 뜻이야. 얘는 x배가 되겠죠? 그래서 b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긴 변의 길이비를 물어봤으면 x 물어본 거야. 알겠지? x 값 1b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짧은 거 하나를 1로 놨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거를 b로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3대 1을 하더라도 1.5대 1이면 이때 b는 얼마? 1.5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야. 알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식을 세울 텐데요.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얼마? 1이겠죠? 네, 그러면 여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다 이게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x-1이겠죠. x는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커야겠고요. x-1도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그럼 x는 당연히 1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길은 양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런 조건도 꼭 쓰는 게 나중에 소수령할 때 더 써야 됩니다. 안 쓰면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요. 자, 몇 대 몇 해볼게. 자, 하얀 정사각형의 요 x-1이죠. 네, x-1과 뭐랑 비교할까요? 큰 노란, 헷갈릴 수 있겠다. 그지? 선생님 써줄게 다시. 이거 헷갈릴까봐요. 다시 쓸게요. 얘랑 얘랑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요거 x- 이거예요. x-1. 그 다음에 긴 게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사실. x가 이제 긴 거죠. 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과 1. 이 모습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 여기 짧은 거 요거. 그죠? 가로 요 길이. 얘랑 뭐랑 비교하지? 얘랑 비교하는 거 맞죠? 같은 위치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그죠? x-1 대 1은. 됐죠? 그 다음에 1대. 그죠? 1대 이거. 그죠? 1대 x. 근데 얘들아, 혹시 이거 바꿔 쓰면 틀려요. 아시죠? 같이 바꿔줘야 돼요.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게 작은 거죠. 네. 작은 거 대 큰 거. 그죠? 작은 거 대 큰 거. 또 마찬가지 작은 거에서 또 큰 거.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작은 자큰 말고 작은 하면은 우리가 좀 잘 안 틀리고 할 것 같아. 알겠지? 뭐 여러분의 규칙을 정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위치 바꿨으면은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답 틀리기 때문에 보통 비례식이 그때만 틀리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항 곱하기 외항 곱해서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곱해볼게요. 자, 얼마? 1 되면서 x-1 되겠지.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 됩니다. 이때 x는 당연히 인수분해 안 돼요. 근의 공식이죠. 네. 해볼게요. 어떻게? 1, 2배 해볼게. 2배. 그죠? 반대부 1이죠. 풀마 루트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4이씨 플러스 4가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풀마 중에서 1보다 큰 답을 써야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풀면 좀 아쉽죠? 선생님이 또 유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아이고. 자, 유제 7-12번 문제 가볼게.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그제 여기 36도. 그 다음에 각 C에 이등분선, 각을 잘랐어. 그지? 각을 절반 잘랐고요. 그랬을 때 이것 대 이걸 물어봤지? 비례식.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어요, 선생님이. 자, 볼게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를? 요 길이를 우리가 x를 할게요. 그죠?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죠? x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 이렇게 할게요. 그지? 내 맘이지 뭐. 그지? 뭐 x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를 얼마 정하면 되는데 이거 있어요. 여기 같이 x예요. 왜냐면 문제 써 있습니다. AB랑 AC가 이등변이죠. 그럼 같은 각인데 180도에서 36을 빼면 144도가 됩니다. 그지? 자, 이거 뺐어 선생님이. 180을 뺀 거야. 그 양쪽의 각이 여기 합이 얼마예요? 144가 되겠지. 근데 이등변이니까 요 각이랑 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얼마죠? 이거의 절반. 그죠? 72도가 되겠지. 근데 72를 반 잘랐으니까 36도, 얘도 36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 볼게요. 그죠? 요 삼각형에서 또 본다면 얘가 36이야, 여기가. 얘가 72도. 그러면 더하면 얼마지? 더하면 100, 그죠? 108도죠? 당연히 여기도 72도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요 빗금친 요 삼각형도 이등변이지. 그죠? 이등변인데 이 큰 거 잘 보세요. 큰 거 내가 노란 선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큰 노란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 닮았어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크게 확대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A죠. 이 몇 도? 36도예요. 여기가 72도고요. 여기도 몇 도? 72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빼올게 선생님이 이렇게 빼왔을 때 어때요? 여기가 72도. 그 다음에 여기가 72도. 여기가 36도.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닮았단 얘기야. 그죠? 그럼 이제 비례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1 잡았는데 여기 요 삼각형도 잘 보세요. 얘가 몇 도? 36도. 얘 몇 도? 36도. 아, 그러면 여기 파란색 빗금친 것도 이등변이죠. 그죠? 요 길이랑 얘는 같아야 돼. 여기도 1 말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가 1이다 이거야. 그지? 얘 각이 같으니까 요 각이랑 36이랑 같으니까 이등변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인 거 알았고요, 우리가. 자, 그러면 x에서 거기 1 빼면 얼마? 여기는 x 빼기 1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x-1 이렇게 미지수 잘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맞춰서 조금씩만 세워주면 돼. 근데 그냥 외우면 돼. 연습해. 알겠지?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요 큰 길이가 x잖아요. 그 얘 x예요. 마찬가지 요 길이가 얼마죠? 얘 똑같이 1이죠. 그죠? 왜 1이냐고요? 각이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등변이잖아요. 그지? 얘도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 둘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인 거 알았어. 그지? 얘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게 1인 거야, 여기도. 자, 같은 거죠. 자, 비례해 볼게요. 작은 거 대 같은 위치. 여기 같은 위치 맞죠? 작은 또 이거 같은 위치 맞지? 두 개. 맞죠? 그래서 x-1 때 1이다. 작은 거, 그죠? 이렇게. 됐죠? 요렇게. 그래서 내양 곱하기 외양하면 되겠지. 작은. 됐지? 자, 이제 어때요? 내양, 외양 곱해야겠지. 자,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로가 되잖아요. 이건 뭐야? 근해 공식. 그지? 그 x. 선생님 요것도 해볼게요. 얘 양수예요. 그죠?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x 어때?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전개해서 보니까 근해 공식 2분의 1 풀마루트 5다 이거예요. 그럼 x는 뭐야? 그죠? 뭐 당연히 1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문제 물어본 것은 AD 대 AB,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D 대 AB죠. 즉 어때? AD 이거, 그죠? 요거 1대, 그죠? AD가 이거예요. 1대 ABX죠. 그래서 얘 물어본 게 바로 1대 X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대 X인데 X 대입해주면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인데 자 분수 안 쓰고요. 2배 해야 되겠죠. 자 2대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연습을 자꾸 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암기하세요. 꼭 외우는 겁니다. 수학은 이해만 하면 절대 아웃이야. 알겠지? 무조건 풀고 외워서 숙달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공부법이야. 알겠지? 자,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7-23번 문제 풀고 수 맞춰볼까요? 자, 이 문제는 두 변의 길이비가 1대2가 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비례식을 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편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1대1을 했으니까 이거를 자, 긴 거를 2x, 짧은 거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1대1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짧은 변의 길이를 늘렸어. 얼마큼? 10cm만큼 늘렸고요.
그 다음에 긴 변의 길이를 줄였어. 얼마큼? 5cm만큼 줄여서, 그지? 이렇게 5만큼 줄여서 짧게 만들어 준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얘는 새롭게 만들어진 거지. 그 새롭게 만들어진 거는 선생님이 자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랗게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 사각형이야, 그지? 그러면 처음 거는 뭐야? 처음 거 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요. 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만들면 처음 직사각형과 비교해서 넓이가 50% 증가한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50% 증가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0.5 해갖고 1.5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잘못된 선생님 저는 0.5 곱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작아진 거죠 오히려. 알겠습니까? 얘는 작아진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증가한다 할 때는 1에다가 얼마 비율을 더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R은 증가, 1 빼기 R은 감소. 알겠죠? 그래서 얼마 증가한다 할 때는 기본에다가 1에다가 비율을 해줘야 돼. 그래야 1.5배가 돼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1은 뭐예요? 그러면 1 했다 쳐봐. 어떤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처음이지 처음. 그냥 맨 처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치? 거기다 얼마를 플러스 해줘야 증가가 되는 거야. 만약에 20% 증가하면은 1.2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얼마 비율 증가한다 할 때는 이렇게 더해 주시고 감소한다 할 때는 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5배로 증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증가했다. 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그죠? 그래서 자, 새로 만든 게 뭐야? 이거지. 자, x 더하기 10. 그죠? 얘는 얼마? 2x-5가 됩니다. 그래서 자, 새로 만든 파란 직사각형은 x-5 곱하기 x 플러스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넓이. 처음 넓이는 x랑 2x죠. 여기 처음 넓이였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 2x 제곱이 되겠지. 근데 다시 이 문장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새로 만들어진 넓이 가가 뭐야? 는 같은 말이죠. 주격조사예요. 그죠? 바로 등호죠. 자, 처음 넓이 처음 넓이 의가 뭐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의라는 것은 바로 수학 기호는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배? 처음 넓이 1.5배 되었다. 문장 순으로 쭉 쓰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넓이는 처음 넓이의 1.5배 되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전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전개하기 전에 알아볼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이런 길이는 양수돼야 돼. 음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0보다 크고 해주면은 얘가 되겠죠? x는 2분의 5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이 조건들 다 만족해야 돼.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요. 그지? 다 양수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겠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길이는. 그래서 이걸 꼭 구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값을 구해서 이 조건에 맞는 답만 써야 되거든요. 알겠지? 그거 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 전개해볼게. 자, 전개했더니 자, 2x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20x니까 여기는 15x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0이 되고요. 여기는 자, 얘랑 곱하면 3x 제곱이죠. 네, 그래서 얘는 3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빼기 x는 5cm 또는 그죠? 또는 x는 10cm.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2개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답 2개 다 맞는 거예요? 맞죠? 2분의 5보다 크니까요. 그죠? 둘 다 이 두 값 모두가 이 조건에 맞으면 다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2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는데 2차 방정식 풀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차 방정식 관련된 뭐 근의 공식, 근각계수라든가 판별식 다양하게 나오잖아. 또 2차 함수. 그런 내용들 함께 모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화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박진감 있고 좋은 수업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